자, 지구촌 뉴스. 오늘은 윤연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해외 소식들이 다 기분 좋은 소식들이라고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네요. 아이고, 해외 소식들이 그냥 다 무겁고 그냥 어둡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나 해서. 네.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은 뭔가요? 네, 우리나라도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날씨로 인한 피해 걱정 많으실 텐데요. 네. 이 외국은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전요, 이 열대성 폭풍인 엘사가 쿠바 해안에 상륙해서 주민 18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올해 대서양에서 처음 발생한 허리케인인 이 엘사는 지난 3일 1등급 허리케인에서 열대폭풍으로 세력이 줄어들었었는데요. 다시 세력을 키워서 쿠바 해안에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엘사의 최고 풍속은 시속 100km로 쿠바에 상륙하기 전 세인트루시아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벌써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상당한 재산 피해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 엘사는 5일 오전 쿠바 중부를 지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기는 했는데요. 이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6일 오전 플로리다 키스에 접근하는 이 엘사가 다시 세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 그 미국 플로리다주는 그 아파트 붕괴 사고 일어났던 그 마이애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그 수색하고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 비상사태는 붕괴 현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추가 붕괴 우려가 크고 또 열대성 폭풍인 엘사까지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 절반 정도 남아있던 아파트 건물을 최대한 흔들림 없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발파 해체 기술을 사용해서 아파트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이 붕괴된 아파트의 남은 부분이 전면 철거되면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돼 수색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엘사의 영향으로 시속 32km의 강풍이 불면서 대형 크레인 작업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이애미 아파트 얘기가 나온 김에 그쪽 그 현황 한 번만 좀 더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24일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또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2명, 또 실종자는 1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습된 사망자들의 신원도 점차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고가 한밤중에 일어났던 만큼 이 상당수가 잠을 자던 중에 변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망자들의 나이도 4세에서 92세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중에서는 4살과 10살의 어린 자매, 또 그리고 92살의 노부부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 들을수록 안타까움만 더 늘어가는데 네. 이 허리케인 엘사가 이 참사 현장을 좀 비껴가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 전에 좀 이렇게 좀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구조와 수색 작업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 계속해서 미국 소식인데요. 이 미국은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데 미국의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400건이 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5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뉴욕에서는 총격으로 인해서 26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이 시카고에서는 불꽃놀이 행사에 투입됐던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아 조사 중인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만 83명이 총상을 입고 이 중에서 14명이 숨졌습니다. 또 텍사스에서는 말다툼으로 인해 총기 난사가 발생해서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희생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다수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버지니아주 노퍽의 한 주택에서 집안에 모여있던 6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14살과 16살의 소년, 소녀 등이 4명이 총에 맞아서 다쳤거든요.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15살 소년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참, 이 미국의 이 총기 사건 소식을 자주 요새 접하게 되는데, 네. 갈수록 그 희생자나 가해자의 연령이 이렇게 좀 어려지는 것을 보면은 통제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심각하네요. 미국이 총 때문에 항상.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바다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바다에서 불이 났다고요? 네네. 바다가 다 물인데 무슨 윤연아 리포터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지난 2일 멕시코 유카타 반도 캠페체주 멕시코만 바다에서 일명 불의 눈이라 불리는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불의 이 눈이요? 멕, 네네. 이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인 페멕스의 석유 시추 플랫폼 부근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파열돼 가스가 유출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바다에서 불이 일어났지만 이 불길은 5시간 만에 진압이 됐고요. 부상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불덩이가 끓어오르는 이 비현실적인 모습은 SNS에서도 빠르게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는데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번개 때문이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했던 날 이 해상에서는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는데 이 당시 수중 파이프라인에서 누출된 천연가스가 해저에서 표면으로 올라온 상태였고 이 해수면에 내리친 번개에 이 가스가 맞아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아제르바이잔 해상에서도 이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부근 해안에서 75km 정도 떨어진 우미드 유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중에 있는 진흙화산이 폭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번개가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네. 자, 다음 소식은 좀 밝은 소식이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인도 소식인데 이 인도에서 수천 명이 코로나19 가짜 백신을 접종하는 사기를 당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군요 이거. 네. 현지 시간으로 5일 CNN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식용수를 코로나19 백신으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와 의료진 일당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기 행각은 접종센터에서 현금만 받았던 점, 또 백신을 받고도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접종 증명서가 허술한 점 등을 피해자들이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은 약 2,500명에게 백신 접종 비용을 청구해서 28,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0만 원을 벌여들였습니다. 이들은 1회 접종료로 10에서 17달러, 우리 돈으로 11,000원에서 19,000원을 받아 챙긴 건데요. 이 인도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전까지는 의료진과 군인 등 방역전선의 종사자와 45세 이상의 성인들만 무료 접종을 하고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18세부터 44세의 연령대는 돈을 내야만 맞을 수 있었는데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기 접종이 정말 악질인 점은 인도가 지난 4월부터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던 시기에 이 백신의 수요가 치솟자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인데요. 이 인도 경찰은 지금까지 14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물백신 사기 범죄 연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참 이게 백신을 물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사기로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뇌 속에 무슨 생각들을 그렇게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쁘죠. 이게 사기, 요새 지금 오늘도 지금 사기 보도를 저희들이 많이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크게 지금 이걸 좀 엄중하게 처벌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소식이네요. 마지막 소식은 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어두운 건가요? 네, 아니요. 마지막 소식은 조금 밝은 내용인데요. 어제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칸에서 약 2년 만에 칸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 칸 영화제는 통상 5월에 열리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개막이 취소됐고 올해 열리는 제74회 칸 국제영화제는 정부 규제에 따라 일정이 2달 밀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7월에 열리는데요. 이 17일까지 이어지는 영화제 기간에 상영관과 행사장에 입장하려면 이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당연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따라야 됩니다. 작년에는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기생충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 최초로 그 최고 영예죠. 그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드롬이 일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올해도 우리나라의 영화 어떻게 수상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쉽게도 올해 칸 영화제에 이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요? 이 수상과 관련 없는 비경쟁 부문에 홍상수 감독의 당신의 얼굴 앞에서와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 이렇게 두 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이 됐습니다. 이 비상선언의 주연을 맡은 배우 송강호, 이병헌, 임시완 씨는 16일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는데요. 특히 배우 이병헌 씨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폐막식의 시상자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제는 뭐 가요계는 이제 BTS가 빌보드 네. 뭐 차트 핫백 그런 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1위도 하고 또 뭐 네. 영화제도 이제 뭐 국제 영화제가 우리나라가 막 저 석권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새는 그 뭐 연극 영화과라든지 네. 그런 예체능 학과에서 영어를 좀 필수로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네, 굉장히 이제는 국제적으로 변했어요. 외국어를 못하면은 이제는 뭐 예술 활동도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네, 영어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누가요? 제가요? 네. 아니 저는 이거 한국말만 열심히 배워도 돼요. 예, 제가 어떻게 뭐 해외 진출을 뭘 합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해야죠, 저는. 예. 아무튼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밝은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 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첫 번째부터 좀 밝은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다 어두우니까 그냥 저 말라 죽겠습니다, 제가.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